이렇게 여당과 야당 사이에 정책 차이가 별로 없으므로 정치 투쟁은 이념이나 정책이 아니라 권력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밖에 없고 지역 갈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 권력을 장악하는 자가 중요할 뿐 민생은 뒷전으로 물려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의 전체적인 진보를 앞장서서 이끌어야 할 진보 세력마저 기득권에 함몰되어 수구 세력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사회를 진보시킬 어떤 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 한국 정치가 어떤 돌파구 마련하지 못한 채 혼란 속에서 10여 년째 제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 정치의 돌파구는 그동안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 틀을 깨트리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10여 년 이상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으나 시끄럽기만 할 뿐 무능하게 짝이 없는 이 틀이 한국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과연 어떤 세력이 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우파와 좌파 정치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실패한 것은 이미 분명합니다. 우파는 신자유주의적이고 계급특권에 매달려 있고 친미 일변도적입니다. 최근에 한미 FTA 체결과 비준은 계급적 특권을 미국의 비호를 받아 고착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좌파는 신자유주의에는 반대하고 있으나 역시 계급이익에 매몰되어 대중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존 정치 세력들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므로 남아있는 대안은 중도파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중도파 세력이 등장하여 전 국민적 차원에서 계급적인 균형을 바로잡고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혼란 상태에 빠진 우리 사회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 실업자와 반실업자, 청년실업자, 노년층 등 우파와 좌파의 기득권에 밀려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의 대군이 넘쳐납니다. 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도파는 특권적인 자본과 계급과 특권적인 조직노동계급을 제외한 국민 절대다수의 이익을 지켜주는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파와 좌파가 특수적 이익을 지키는 이기적인 존재라면 중도파는 국민의 보편적인 이익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지닌 정치적 존재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를 줄이고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는 대다수의 노동계급,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대중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중도파 세력을 빠른 시일 내에 하나로 구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명확한 목표와 지향점을 갖는 강력한 세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의 한국 사회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 있으므로 이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적절한 이념과 정책을 갖추면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파 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당면한 국제 경제 위기에 대한 정확한 대응입니다. 닥쳐올 경제공황이나 장기적 경제 불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청망청하던 비투성이의 신자유주의 시대는 이미 끝장이 났습니다. 고통의 시기는 거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에 재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한국 사회의 기형적 구조를 정상화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기형 사회입니다. 노동인구가 선진국보다 10% 정도 적으며 비정규직 비율도 산업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교육도 극단적인 과열과 파행성을 보입니다. 또 과도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거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서민들은 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경제도 일부 대기업만 잘 될 뿐 나머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에 의해 짓밟히며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많은 자영업자들은 거의 붕괴 위기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철저하게 짓밟고 등쳐먹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자유주의를 방패 삼아서 이런 일을 합리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섰으므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틀을 완전히 새로 짜서 이 기형적인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득권층의 불법, 탈법, 반칙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셋째는 외교와 통일의 문제입니다. 현재 세계는 미국의 힘이 퇴조하며
국제관계의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힘이 커지며 국제 질서는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온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석유, 식량 등의 전략 자원들이 부족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국가 사이의 경쟁은 더 격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가장 긴급한 목표는 통일을 이뤄 자주 국가가 됨으로써 더 이상 주변의 강대국들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비롯하여 외교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나 이것은 빨리 고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적인 반미도 문제이지만 모든 것을 미국에게 의존하려 하는 외세 의존적 태도에서 먼저 벗어나야 합니다. 2012년은 우리 정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의 삶과 미래를 정할 정치적 틀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중도파 세력을 형성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정치 세력들을 모조리 척결하고 새 정치 체제를 세우는 일은 바로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과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두 이에 함께 참여하여 희망에 가득 찬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는 데 나섭시다. 감사합니다.